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들이 문제만 나열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방송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지금 너무너무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왜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왜 대안 세력이 나오지 않을까, 대안 세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이래 하다고 얘기하고, 나쁜 놈은 사라진다, 나쁜 놈은 없어진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 뭐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상하고 담이 약해집니다. 자, 앞으로 세상이 바뀔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담이 약해서 겁이 많아서 놀라 죽습니다. 앞으로 오는 어떤 큰 변혁계는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럼 평소 담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담력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느냐?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 몸의 어떤 부위를 자극을 해가지고 담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건 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큰 사고를 몇 번씩 당하면서도 이때까지 이렇게 숨 넘어가지 않고 숨이 붙어서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운동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앉아가지고 뭐 수영한다, 주문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주문하면 앉은뱅이 돼요. 그것을 몇 시간씩 하는데 그 기혈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기혈을 돌린다, 이거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기혈을 돌리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움직일 동안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가지고 기운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 기운이 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뭐냐, 몸을 알아야 돼요. 그래, 몸을 알아야지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구글에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돌아온 맨 처음엔 중국 보기, 향림자의 중국 보기였죠.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이 틀려지니까 돌아온 향림자의 중국 보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만약 계속 중국 보기로 나왔으면 중국에 대한 역사적을 어떻게 왜곡된 내용만 이야기해도 10년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내 그것만 하다가 갈 수 있다. 왜? 제목에 맞게, 그 타이틀에 맞게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강제 삭제가 됐습니다. 제 채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건 이제 그만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저 뭐 억울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그만해라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아쉬워 할 것도 없죠. 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되어지는 일이에요. 되어진 일이 그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돼요. 제가 굳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수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굳이 나와서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방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그거 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방송을 여기서 해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제안 아닌 제안에 이렇게 하게 됐죠. 그것이 벌써 2년 반이 훌쩍 넘었죠. 근데 2년 2개월 동안 했던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는 강제 삭제가 되었죠. 계정 삭제가 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됐고, 이제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터닝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이 제목 딱 이렇게 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나오는 겁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쭉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책, 그게 잡다한 책일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잡다한 책들이에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데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엑기스만 뽑으면은 얼마나 우리한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접한 터닝 포인트를 보게 되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강의도 하게 되고, 이 강의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책으로 강의를 했죠. 근데 그 강의를 하면서 해석 위주로만 강의하고, 애들이 어리니까 뭐 고3들이 뭘 많이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도 더 많았지만은 그 일 하지 못하고 그냥 번역 위주로, 해석 위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끌어나와서 이야기하면서 그 한 대목, 한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끝이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자, 문재인 일당들이 하는 짓,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걔네들 수준에서 모든 것을, 이러면 되겠지 하면서 모든 걸 짜고 가요. 자, 그 정책이 뭐예요? 코로나 뿌리고 마스크 쓰게 하고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죠. 그 우매한 백성들, 국민들이 그것을 따라해요. 따라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쾌재를 부르겠죠. 누가? 문재인 일당들이 됐다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사실들이, 그것이 사기라는 것, 사기는 공자만 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왔죠. 누가? 빨갱이들은 거짓말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면은 못 사는 인간들이에요. 걔네는 거짓말이 진실이고 진실을 말을 못 해요. 자, 개대 중에 한 말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누가 거짓말을 당신 많이 했다고 얘기하니까 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로 자기를 변명하죠. 말장난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말 장난 잘하면 돼요. 그 어휘를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자, 지금 북한의 빨갱이들, 북한의 공산 집단 애들, 문재인 일당, 좌파, 남한에 있는 말 장난 잘하죠. 단어 선택이 탁월해요. 근데 단어 선택이 탁월함에 비해 가지고 그 단어에 맞게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장육부가 다 뒤틀어져요. 근데 결국 미친놈이 된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두어진 환자만 미친놈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의 미친 자들이에요. 그런 미친 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판이 바뀐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강의할 때, 자, 중국 뽀개기를 강의할 때, 그 당시에는 중국이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 그걸 알고 있어요. 중국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공부하면서 수십 년 전에 하여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것이 어느 때 눈에 정확해 보이려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점차점 무너지고 이제 결국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쇄국 정책을 해요. 이미 이제는 더 이상 나가서는 외부 상황을 더 접하면 이 나라 망하겠다, 중국 망하겠다 하니까 딱 닫아 걸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치고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걔네들 자체는 너무 인간으로서 인간이 탈만 샀지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인간이 아닌 그런 잡종들을 따르는 문재인 일당들은 뭐겠습니까? 그건 어떤 XX라는 제 입에서 나오는데 그거 너무나 입에 올리기가 조금 모해서 그냥 이렇게 XX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모를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를 좀 했으면은 그래도 원문이라도 깨쳤으면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의 조상은 대대로 쓰인 그 한 때문에 그 원한 때문에 원통하고 아주 이 뼛속 깊이 그 한이 서렸기 때문에 그 한을 풀어내야지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에 걔네들은 배제하고 그러니까 나가라 시키는 거죠.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좋은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 한을 풀게 하게 된 것은 누굽니까? 이씨조선이에요. 진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우리 한반도에서만 쓰여진 삼국사나 삼국유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봤을 땐 우리 조선이 그래도 이지시 조선이 그래도 아름다운 나라고 일본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만 년 전에 문자를 통해서 본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씨 조선은 정말 치욕스러운 입에 올리기조차 참 힘든 종족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였구나, 왕조였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랍니까? 지금은 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씨 조선이 잔재를 청산해야지 우리가 바로 쓴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준 아주 고마운 나라예요. 근데 사실 어떤 이들은 일본이 왜 그렇게 고마운 나라냐 이거 반문하는 사람들,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지구 자체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볼 때 단지 우리에서 전후 앞은 못 보겠죠. 전후 한 100년, 200년 이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 인류 문명이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고조선 문자, 고급문, 즉 고급문을 접하고 해독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그 강의했던 내용을 삭제를 했다. 그것은 하늘에 큰 천벌을 받을 일이죠. 그것은 제가 관할할 사항이 아니죠. 하늘에서 천지에서 내리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2년 반 동안 제가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고조선 문자, 고금을 통해서 나온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터닝 포인트로 바꾸니까 이제 그 얘기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 터닝 포인트가 반환점, 바로 이제 돌아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할 때도 자 보통 월, 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또 화수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 요새 강의할 때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반반적 문자로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하는 것 부분보다 저번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번에는 제가 이때까지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그런 사항들 그것이 우리 고조선 역사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것을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항상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들의 마음, 얼굴이 더 밝아지더라고요. 아,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구나. 왜 지금은 몸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몸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보통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 또 길가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보는 사람들, 기혈이 다 막혀 있어요. 그 기혈을 막히지 않으면은, 그 기혈을 뚫어주지 않으면은, 못 봐요. 무엇이 된자이고 무엇이 똥인지 몰라요. 그냥 잡히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 똥파리들은 깨끗한 밥을 좋아하겠습니까? 똥을 좋아하겠습니까? 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똥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똥파리들하고 옆에 있을 때 할 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마스크 쓰고 다녀서 냄새가 좀 덜 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몸에서 아주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몸의 냄새는 어떤 먹는 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행을 하면 수행이 좀 더 깊어지면 그 사람의 기운을 보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취 어떤 모습 다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눈 감고 코 막고 귀 멀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지 참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수행을 하는 중에 그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을 느껴도 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냄새가 인간들의 그 더러운 냄새들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일들에 대해서 그 아주 고약한 어떤 냄새를 풍기는 그런 그런 지금 일어나는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 몰두해가지고 걱정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암만 비위가 강한 사람에서 밥 한술 떠먹기가 힘든 시간이 오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순간적으로 쓰러져 넘어가기 때문에 그 쓰러져 넘어갈 때, 죽고 나면은 그 썩는 냄새, 천지를 진동할 텐데 그 냄새를 어떻게 맡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할 때도 있을 거라고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판이 바뀌는 시점.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 준비를 다 하고 오늘 딱 오니까 제목을 안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전철 타고 오면서도 오늘 무엇을 하지, 어떤 걸 방송하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제목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자, 판이 바뀌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바뀐 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판이 바뀌는지도 모르는데 몸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판이 바뀐다는 그 자체는, 자, 보세요. 유교, 불교, 기독교가 얼마나 사기를 이때까지 쳐왔는가를 정확히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중국 놈들이 역사를 쓸 때 99%는 사실로 썼어요. 1% 싹 변조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보세요. 걔네들은 자, 창조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종말되고 하늘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직선사관이에요. 처음부터 끝째. 자, 그리고 불교 인도 애들, 뭐 불교를 얘기할 때 인도 애들을 얘기하면 돼요. 인도 애들은 어떻습니까? 걔네는 시간관념이 없어요. 공간관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념이 없어요. 때를 모른다는 얘기죠. 때를 모른다? 그래서 철부지죠. 뭐 유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완전 거짓말, 수리부사기 아니라 그 말부터 거짓말, 수리사기 쳤죠. 자, 거기서 봤을 때 그래서 건질 게 몇 개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네들이 말이 예수 공자석가 말한 그 주요 포인트만 취하면 돼요. 취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고 느끼고 특히 수행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어느 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벽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식해요. 무식하니까 사람들한테 감명을 못 줘요. 아, 그런 능력이 있지?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은 그 술에 막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지위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따라 붙어요. 왜? 자기가 모르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깨야 돼요. 자, 깨고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신명을 알려주고 그렇게 능력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깨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내갈 수 없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특히 자력통을 해야 돼요. 자력통을 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이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이 왜 그런가 이유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판이 바뀐다. 판이 바뀌면 이 판에 적응할 수 몸이 안 되어 있으면 다 죽어버린다. 자, 백날 얘기도 모르죠. 왜? 거기가 아직까지 도래를 안 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해집니다. 갑자기 변해질 때 되어진 사람만 그 판에서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뭐 예언서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의 조상 중에 1명이 산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기다노 승정이 우주인과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425만 정도 산다. 자, 남북한, 뭐, 북한 다 죽을 거니까, 걔네들은. 걔네 뭐, 말 것도 없고.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명 넘죠? 거기서 425만이에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면 산다는 얘기예요. 자, 큰 집단에 가고 싶습니까? 작은 집단에 가고 싶습니까?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너무나 협착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자, 그것을 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죠. 예수 공자석가 못 갔습니다. 못 갑니다. 걔네들은. 걔네는 지금 5차원에 머물러서 그냥 쓰러지죠. 그냥 없어지는, 우주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판을 가지고 그 걔네들 만들어 놓은 판을 가지고 이 10천을 얘기한다? 못해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되어져 있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안반 혼동에 빠져 있어도 책 속에서는 항상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즐겨 보는 것이, 즐겨 봤던 것이 바로 주역이에요. 역경이에요. 맨 처음에 볼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여러 학문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수행이 깊어지고 공부가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내용 자체가 여러 갈래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를 듣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 분들이 같이 이 판이 바뀌는 시점에 같이 몸이 바뀌면서 그 세상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그 분들이 알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도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안 하고 몸을 혀를 뚫지 않고 이상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같이 연락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어떤 방송을 톡으로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웃긴 애들이에요. 다 웃긴 애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있으면 사람이 어떤 내용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것을 더 알고 더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그 눈으로 보게끔 하죠. 적어도 저한테 어떤 내용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는 자기한테도 다시 한번 참고해봐. 네 말은 네가 한 말이고 이것도 한번 들어봐. 라고 보내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얘기가 뻔합니다. 왜? 걔네들은 암만 학문이 뛰어나도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운이 탁해요. 기운이 탁하고 그런 기운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듣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하고 자기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 거덜당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 잘난 접근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무사람들을 목매한 듯 만들려고 별짓을 다하면서도 이제 망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그 길밖에 없이 보이는 그 길이 보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중국을 열심히 빨고 있는데, 자, 중국 열심히 빨고 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왜?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 와서 줄곧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항상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서 나라를 지탱을 해야 됐죠. 근데 주변 상황도 제대로 파가지 못하고 하면서 수천 번이나 외침을 당하고 그렇게 했죠. 그 외침을 당한 게 뭡니까? 억울하다?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의도입니까? 하늘의 천지의 의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의 뜻, 천지의 뜻을 집행할 수 있는 흰옷 입은 무리, 즉 하늘의 천사적 직분의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면은 우리가 지금 근데 더 고통수에 빠져들어간다. 고통수에 빠져있는 인간들,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를 줄곧 반만년 동안 해온 중국 화족에 빤다?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에, 깊은 내용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는 이시조선의 사대부의 양반으로 불리는 유생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땠습니까? 이시조선 때. 백성들은 아주 고요를 짰죠. 백성들을 하면서 명나라나 청나라한테 어떻게 굽신굽신 거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하는 것이 이조의 4대 왕들이었고 4대부 유생들이었죠. 이조가 만들어 놓은 천민들 마음과 영속에 깊이 스며들어가 있는 원한, 이게 원통할 원자예요. 이 원할 때 이거는 인간도 참 이 원하는 이 감을 아셔야 돼요. 이 자손대에 이르러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난리를 불수치고 있는 문재인 일당에 마음을 두지 말고, 문재인 일당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꾸미잖아요. 많이 버리고 있죠. 그리고 그 말에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부가 하는 건 맞겠지. 딱 그 중국 공산당과 똑같아요. 예전에 1992년도에 92년도가 1년도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그 교류가 되고 조선족들이 그 덕수궁 앞에서 한약도 막 중국이 만든 그 중국 공산당이 한약, 중국 약재 이걸 와서 갖고 와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 가서 이거 진짜냐? 이건 진짜다. 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진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죠.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다. 똑같아요. 문재인 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파라고 불리는, 또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되지만은 그 상황은 그때고, 지금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한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무슨 시책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일반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백신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백신을 열심히 맞으려고 그래요. 왜? 정부에서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바보들입니까? 아니죠. 근데 걔네들은 왜 백신 거부 운동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다른 유튜브 방송 또는 다른 자료에 많이 나오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이후에 어떤 형태로 벌어지는 잘 알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 이런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군거불이 독립불고라. 무리군자죠. 무리지어서 있고 서로 의지를 해도, 무리지어 있어도 남한테 기대지 않고, 무리지어 살고 있어도 남한테 의존할 기자죠. 의자죠. 의존하지 않고 독립을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려고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해서 알죠.
그보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마음속에 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참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속속들이 알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살면 외로워요. 굉장히 외로워요. 자, 외로움과 친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나 자신을 왕따시켜도 왕따시키를 슬퍼하지 말고 내 자신이 세상 사람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 자신이 홀로 우뚝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기둥이 흔들리고 대들보가 휘청거리는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한다. 위기가 뭐죠? Danger and opportunity.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자,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또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은 이 상황만 봤을 땐 우리 이제 갈 곳이 없다. 이제 공사가 되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동네 곳곳마다 또 구별로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작업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자, 조선시대 때 만들어 놓은 말 중에 가장 더러운 말이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마 이게 조선시대 때, 이조 때 만들어진 말인 것 같아요. 왜? 자, 친척이 잘 살면, 사촌이 잘 살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배가 아파요? 남 잘 된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좋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맨날 당파 싸움하고, 그리고 맨날 천민 노비로 살았으니, 남 잘 돼서 자기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남 잘 돼 남 못 사니까 그것이 배 아픈 거예요. 자, 이시 조선은 우리나라 경제를 그 당시 경제를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체계를 완전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시 조선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자, 이조를 막은 일본이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나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위기이든 가정의 위기이든 나라든 세상이든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들리죠.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나와요. 말도. 그런데 이제 알면 이런 상황은 무엇을 말하고 이거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를 알게 되면은,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판이 바뀌어요. 자, 재물 보세요. 판이 바뀌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바뀐 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몸을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 자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아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이제까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법칙, 여러 가지 도덕,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의 올감이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는, 깨달은 사람은 도덕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죠. 결국 기둥이 흔들려 집이 무너지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자,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몸도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맞아들이게 된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때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열이면 열 다 무너지지만 그 상황이 왜 왔으며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알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 이걸 쓰면서도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전 젊은 날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러니까 세상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다가도 1년을 못 채우고 나오고 계속 공부를 한 거죠. 왜? 세상 속에서 할 수 없는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속세에 살면서도 속세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 제가 하는 내용, 방송 내용 다른 유튜버하고 많이 색깔이 틀리죠.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되면 뭐지? 이게 뭐지? 또 헛소리 같기도 하고 아마 웬만한 사람이 10에 9은 다 헛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역에서는 이런 정신을 독립불구의 정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홀로 우뚝 서라.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 합니까? 여기에서 뭐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는 얘기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냐. 골방, 누구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통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통해? 어떻게 통합니까? 공부를 해야지 통합니다. 그리고 천지에 부끄럽지 않은 수행을 해야 돼요. 천지 기운을 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 인간이 몸은 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일반 사람들의 삶과 수행하는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그 몸에 이르는 기운이 틀리죠. 자,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몸에 어떤 기운을 운행할 줄 알면은 병에 안 걸립니다. 병에 안 걸리고 오히려 그 병이 나를 성숙시키게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더 깊은 병이 많이, 더 센 병들이 줄곧 몰아칠 겁니다. 그 센 병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르죠. 그렇지 못하면은 방송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틀어놓고 잠을 자세요. 이게 방송은 듣긴 보통 이제 제가 오래 하니까 틀어놓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게 자장가처럼 저도 이제 이거 보면 제가 한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한 방송인데도 제가 무슨 소리 했지?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물론 제가 이제 강의안을 만들면서도 이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깊은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오늘 이야기를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제가 쭉 한 20몇 년 동안, 25, 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이미 내재야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현재 아는 것보다 전에 쭉 알았던 내용들이 그냥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 편해지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해지게 만들면 입이 터집니다. 입이 터지면 말을 굉장히 잘해요. 자, 여기서 오시는 분들 그런 경험을 또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홀로 우뚝 서라.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마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됐습니까? 두려움을 조정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다 우매하게 만들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면서 그 조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딥스들이죠. 자,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이 활개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위험에도 흔들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는 독립불구의 정신이다. 이겁니다.
자, 요걸 딱 보니까 태풍, 대과라는 어떤 괴상이 28번째 괴죠. 이 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위에는 이제 손방이고 밑에는 태방이죠. 자, 손방은 들입자죠. 그렇죠? 들입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은 달의 말하기를, 자, 여기는 안 읽겠습니다. 대과는 큰 것이 지나가며. 자, 그것이, 큰 것이 지나감이라는 건 보니까 큰 것이 어떤 좋은 것, 이게 아니죠. 나쁜 것도 그 사회 전반적인 게 전부 다 덮고 있으면 그게 큰 거예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죠.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대과예요. 지나가며, 그러니까 큰 거죠. 큰 것이 지나가며 기둥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본과 끝이, 처음과 어떤 근본과 끝이 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여기 무슨 상 보세요, 상. 음이 위에 있고 밑에 또 음이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양이 가운데 두둑하게 있죠. 자, 요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고 밑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한 것이 지나치게 가운데 있고 겸손하고 기쁜 마음을 행하라. 이걸 보고 겸손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것을 애태우지 말고 가는 말을 둠이 이루어서 이에 형통하니 대가의 때가 크도다. 대가 큰 것이 지나가는 때가 크도다. 이런 말이 이것을 직역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대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 우리가 흔히 할 때 진보 보수할 때 진보가 양입니까 보수가 양입니까? 진보가 양이죠. 펼쳐지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뭘 거짓말하든 뭐든 펼치려고 해요. 걔네들은. 보수는 지키려고 하죠. 왜요? 지키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의미예요. 자, 대가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자, 지금 악의 세력들이 엄청 판을 치고 있고 자기 세상이 그냥 막 띵가띵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받들고 지탱고 있는 자가 약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약한 것에 대해서, 자, 아직 보수 힘이 약하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그냥 근데 그 진실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은 즉 조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조화가 안 돼요. 왜? 밑에 약하고, 자,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 어떤 이제 불경의 법화안에 법화격이 아니라 그 무슨 경이죠? 이게 좋은 글만 모아놓은 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깨먹었네. 자, 어떤 부자가, 그 마을의 부자가 어떤 길을 가다가 어느 별장이 높이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장 집에 와서 하인들에게 그 정자를 지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땅을 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뭐 하인들 보고 막 뭐라고 하면서, 일꾼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서, 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높이 올라가서는 그 정자가 필요하다. 밑에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죠. 지금 좌파들, 지금 문재인 일당이 하는 짓이 딱 그 짝입니다. 너무 벅찬 데 지쳐 고역을 치르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한다. 괴의 형상도 홍수, 이게 늪이에요. 태방이 바로 늪입니다. 이게 또 소녀를 말하기도 하죠. 늪에 빠진 나무를 나타내고 있다. 늪에 빠진 나무는 어떻게 되냐? 나무가 자랍니까? 썩죠. 그렇다고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경륜을 견디어내며 굳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괴는 유부녀가 젊은 사내와 애욕에 빠져 버리는 것을 비유할 수 있으며, 자, 유부녀가 젊은 남자한테 빠지면 어떻게 되냐? 물불을 못 가려요.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 언젠가 다시 가정을 돌아온다고 하죠. 사실 그래 돌아와요. 근데 여자가 바람이 나면, 유부녀가 바람이 나면 집안 3대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때, 자신 때, 또 자손 때,
아들, 그러니까 자식 때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 집안 자체가 멸문지화가 돼버리는 거죠.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태풍 대가는 이게 뭡니까? 망하는 꾀예요. 맞아. 근데 이런 꾀는 크게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회사 같은 곳에서는 상하가 연결하는 유대가 막혀서 중간에 있는 존재가 강해지고 있는 궤이기도 하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상을 정확하게 말아주고 있죠. 대들보가 지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자, 대들보가 휘어지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건국되고 48년, 1948년에 건국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위태한 상황은 아마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25 때도 이것보다 더 힘들지 않았죠. 왜? 6.25 때는 그래도 반공정신이, 자, 반공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에서 워낙 탄압을 하고 지주들, 학식 있는 사람들 탄압하고 죽여버리니까 다 이쪽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반공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의식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생각이. 근데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의식이 다 흐물흐물해졌어요. 반공의식 그런 거 없습니다. 빨갱이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개념 상실을 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 물이 있고 이제 썩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상도 한번 보세요. 자, 주요 24번째 중에 28번째 궤인 대개 궤는 큰 위가 지나가는 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동요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유왕.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갈 길을 가다 보면 이로움이 있으리라. 갈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누가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GDN에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뭐예요? 종교장사예요. 그래서 종교장사 자기가 애헴하면서 절이나 받아먹고 하면서 그렇게 종교장사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원시 반복한다고 하면서 원시가 그 근본 자리가 어디냐? 근본 자리를 찾아야 한다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것을 부르짖으면서 종교판을 만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누굴 빨아요? 당군을 빨아요. 자, 당군을 빨면은 당군, 곰, 호랑이, 웅족과 호족 이 모두 황제족이 헌한 황제족, 중국 화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족의 역사를 열심히 빠는 게 당군 빠리들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당군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사람들한테 원시 반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웃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근본 자리가 어디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GDN이에요. 자, 그러다 답은 끝난 겁니다. 그 GDN에서 수행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인다. 저는 그날 즉시로 내려칩니다. 누가 내려칩니까? 하늘에서 내려쳐요. 그래서 항상 근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얼음 걷듯이 조심해서 걸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많이 알면은, 이런 것을 알면 입을 다물어요. 왜? 혹 실수할까봐 그래요. 그런데도 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사람들이 빨리 알고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제 말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뭐 있기도 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판에, 어떤 이제 이때까지 했던 사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사람한테 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못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전 단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판을 차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얘는 이 도사에 그냥 이야기죠, 이야기. 여동빈이라는 도사가 있었대요. 여동빈이 어느 날 시장판에 가가지고, 자, 시장판에 가서 이 빗을 가지고 머리를 비우면 머리가 검은 머리가, 아니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다시 피부가 윤기가 납니다. 하고 이 빗을 가지고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가는 보는 사람이 참 미친놈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생긴 거는 제대로 생겼는데 뭘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거짓말만 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걸 봤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지나가요. 그 여동민이가 지나가는 노파를 붙잡고 머리를 비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시 그 할머니가 젊어지고 머리가 다시 검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봤대요. 사람들이 그때 막 몰려하면서 급히 사겠다고 막 할 때 그 여동민이가 그냥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사람이 별로 많이 오질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좋아요. 그리고 단지 또 이 방송을 많이 듣지 않고 또 이래가지고 향림자의 중국부회가 없어지고 이제 새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서 뭐 공고하지도 않고 그냥 인연이 있는 사람 보게끔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안 보니까 또 저 자신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자,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방송하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인연이 있는 자는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그 분들을 불과 몇 년 전에 많이 만났죠. 뭐 지리산에 있는 분, 구미에, 또 대구에, 경산에, 뭐 이렇게 또 포천에, 뭐 하여튼 방방곡곡에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또 하겠죠. 어떻게 되겠고, 단지 나는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부러지고 제가 뭐해서 뭐를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 그냥 다시 정리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냥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지금이 어떤 때다가 그렇게 뭘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 오면 되고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갈 길 가다면 이로움이 있으리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근데 담이 약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움이 많아져요. 담력이 약하면은 담을 튼튼히 해줘야 돼. 자, 인간 내부에 내장 기관에서 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끝내는 형통하리라. 기둥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가던 길을 가다 보면 끝내 성공과 이익이 얻을 것이는 가슴에 새겨둘 만한 이야기다. 주역 대각교에서는 위기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위태로운 상황이죠. 자, 그럼 더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알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다지 뭐 제가 뭐 조급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할 때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그런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에게는 족한 겁니다. 대가 지시, 큰 위기가 지나가는 그때야말로 대의제, 가장 크고 중요한 시간이다. 쇠가 나무를 찍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군자는 독립불국, 홀로 우뚝서서 두려움 없이 맞이해야 한다. 돈쇠 무빈, 세상을 등지고 홀로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경문이 나오죠. 군자는 독립불국, 홀로 우뚝서서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을 보는 참된 정신이기도 하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유왕, 가던 길을 계속하는 것이 이롭다. 근데 가던 길이, 그 길이 죽는 길이면 이롭지 않겠죠.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가던 길이 아니면 다시 내려서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등산을 많이, 암벽을 많이 탈 때, 언제는 비안개가 굉장히 많이 낀 날이었어요. 그날도 그래도 늘상 가던, 주말 되면 늘 가던 갔으니까 우비를 쓰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산에 딱 올라가니까 3m 이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개가 물안개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늘상 가던 길이니까 그때 100군데를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길도 가니까 이상한 길로 가더라. 그래서 올라가면 정상까지 가겠지 해가지고 그 가는데 딱 가니까 100군데는 바로 저기 보이는데 바로 앞에 낭떠러지더라고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더라고요. 저기를 가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그럴 때 그래서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암벽을 타고 쭉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려면 끔찍해 해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까마귀가 깍깍 울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기는 올라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기는 가고 싶은데 100군데까지는 올라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하니까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와서 처음 시작했던 그 목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안개가 거치고 정상이 보일 때 그 기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죠. 자, 가던 길이 아닌 길이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죠. 그 반복하는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고 마음짜리예요. 마음짜리가 어떻게 그 당시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집에 가자 그래 했으면은 그냥 내려와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 찝찝하죠. 거기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내려와서 이제 100군데가 어딘지 아시죠? 북한산의 제일 높은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던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천세상이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사고 발표난다. 나를 알면은 우리 민족의 우리 역사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 그 모습을 제대로 알고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알고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그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계속 줄곧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길이 그 길 속에, 그 길 속에 가면서 그것이 그냥 좋다고,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 좋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자기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길이 맞는 길이다 안 맞는 길이다는 수행을 딱 해보면 알아요. 오는 기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운을 감지할 때 이것이 올바로 이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이걸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것이 분별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지 분별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도자리는 분별을 떠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야 할 길인지 안 가야 할 길인지 가야 하지 않을 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주의식에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런 중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에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그 위기가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자, 그럼 문재인은 너무너무 좋은 대통령이죠. 자, 우리나라를 가장 위험한 상태에 지금 빠뜨렸어요.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나라가 큰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여기까지 한반도에 와서 여기까지, 자, 중국 대륙에서 이 한반도까지 여기 와서 여기서 이때까지 완 최대의 기회, 엄청난 이 기회를 제공한 것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대단한 대통령이죠. 자,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기회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회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만 벌리고 있다고 그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지금 내 자신이 누군가, 자, 심리 가려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반만전의 문자가 어떻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 고조선 역사 얘기는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터닝 포인트가 되노니까. 우리가 우리 근본 역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터닝 포인트 하면서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전에같이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터닝 포인트 내용만 가더라도 이 자체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문장을만 해석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얘기하려면 사실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A4 용지로 거의 한 장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드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 다음에 바로 터닝 포인트하고 고조선 역사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자꾸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고조선사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공부하면서, 뭐 선생님이 어떤 수강료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례비 정도는 항상 한 번 갈 때마다 그 당시 한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례를 드리면서까지. 왜? 제 마음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고마우시니까. 제 인생의 어떤 근본 자리를 완전 바로 잡아주시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마우신 거죠. 그분이 단지 아버지 친구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만남은 일생일대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좀 더 하고 터닝 포인트하고 끝내겠습니다.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바뀌는 기운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판도 바뀐다. 그 판은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세계로 되어지기에 그 판에 적응하는 몸이 되어진 사람은 어떤 악독한 병군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병이 돈다?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근데 어떤 병도 제가 치료할 수가 있고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도 우습게 퇴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고 그냥 몸에서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운을 쓰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같이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사는 그냥 제가 이제 요 준비하면서 요는 얼마 안 되지만은 이게 말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고조선사는 다음에 또 해야겠구나 자꾸만 미뤄지기 때문에 그냥 그 고조선사에 대해서 문자로 밝혀진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여기 오시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터닝 포인트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개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개벽. 10개자 10벽입니다. 세상이 열린다. 크게 열리는 거예요. 자, 크게 열리는데 내 몸이 열리지 않으면 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혈관이 수축이 되거나 협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몸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래서 혈관을 넓혀야 돼요. 자, 넓히는 운동법도 있죠. 그리고 그런 방법도 알고 그러면 혈관이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게 되면은 몸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생각해서 그렇겠지? 라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회복되는 거 보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이 원위치로 돌고 기혈이 제대로 돌구나.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고대 중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통찰력 중에 하나는 고대 중국 문화. 자,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제 동쪽 끝에 있는 나라일 뿐이죠. 이것이 중국 책의 서적을 13세기, 14세기, 14세기쯤 이때 이제 그 제수이스트 교도 예수회죠. 예수회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것 때문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 서양의 사고에 맞게 동양 이런 책들을 아주 세심하게 아주 미시적으로 낱낱이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이시조선이에요. 중국의 속국인, 명의 속국인 이시조선이었습니다. 중국의 명의 속국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화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죠.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다. 괴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이 이제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고대 중국 문화에 중국 문화, 중국 화족들의 얘네들이 문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문자도 베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문자를 가지고 그 문자가 나오면서 그것을 자기 자손들한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호미서자. 그걸 농업에 관련된 글자를 만들면서 그 글자를 자손들한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는 농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먹고 그것을 어떻게 먹으면 사람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한약을 태동시켰고요. 자, 이것이 뭡니까? 사람이 모여서 살고 평화롭게 살면서 뭐가 생깁니까? 문화가 생겨요. 근데 중국 화가족들은 사냥과 수렵, 때려 죽이고 남의 거 약탈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족속들이 중국 화가족들이에요. 그들이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중국은 다 자기네 건 없으면서 주변에 이족들이라고 그러죠. 이족들. 그렇죠? 이 주변에 어떤 이제 염제 신동시죠. 양족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그것이 내 것도 내 거야 하면서 그것이 형성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중국 문화예요. 중국 문화는 중국이란 나라는 까면 깔수록 안 나타나요. 중화란 자체도 바로 순임금의 이름입니다. 순임금 누구죠? 염제 신농시 그분의 5대 손자예요. 그놈들은 중국 화가들은 어떻게 하면 왕자리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뺏어 이렇게 살아온 그것이 세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봅시다. 통찰어 중에 하나는 장자가 그렇게 말했듯이 변형과 변에 대한 지속적인 흐름인 행위는 우주의 본질적 변이다. 바로 여기에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상이란 말이 뭐죠? 항상 그렇지 않다. 항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변화 속에 내 자신을 적응시키려면 내 자신도 변해야 돼요. 근데 좌빨들 하는 게 뭐죠? 과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과거만 뒤척캐면서 너는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당하다. 이렇게 변호하는 게 다예요. 과거에 매여 있죠. 왜? 귀신들이 주제를 하니까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변화는 어떤 힘이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과 상에서 타고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죠? 어떤 힘이 대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거예요. 그냥 순환지로 되는 거죠. 매비우스입니다. 처음과 끝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면 자, 이렇게 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자, 심취하던 동양 그냥 물리학자가 본 동양 사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박물관화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기독교가 뭘 해야겠다 하고 나서는 인간들 웃긴 거죠, 한마디로. 자,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진 건 대한민국과 기독교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망하고 있다면 여름 시대가 이미 다 끝났다. 이제 가을 시대가 온다. 그거예요. 우주는 쉼 없이 움직이고 행동하며 중국의 기라고 말하는 계속적인 우유, 코스믹. 자, 우주적인. 자, 코스믹이라고 이렇게. 자, 근데 코스모스, 우주를 말할 때, 유니버스라고 얘기하지만, 케이오스, 또 카오스라고 있고, 케이오스. 카오스는 이제 일본식 발음이죠. 케이오스 또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는 질서의 우주고, 케이오스는 혼돈의 우주죠. 우주 자체, 유니버스 자체는 혼돈과 질서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도는 뭐죠? 도적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야 돼요. 뭘 수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주적 과정이다. 저 우주적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중국 철학에서 절대적인 휴식이나 행동하지 않은 것 없다. non action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건곤 감리예요. 건곤은 하늘과 땅, 감리가 뭐죠? 수와 기운이에요. 자 리가 화고 감이 수예요. 수어로 우주를 돌리죠. 그러니까 수와 기운으로 우주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몸은 수와 기운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장이 약해집니다. 신장 더 강해질 수가 있으면 약을 먹거나 행동 강해질 수 있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수기운이 이미 말라져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저승꽃이 피는 거예요. 저승꽃이 피고 얼굴에 뭐 검은 꽃이 많이 피는 거죠. 그 저승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화기운으로 수화기운만 제대로 되면은 사람이 아주 제대로 돌게 되면은 아주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화가 그러니까 신장과 방광과 심장과 소장이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이렇게 돌아가면은 사람이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어치는 수기 저장 주문이에요. 자, 수기를 자꾸만 태어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기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늙지 않습니다. 자, 수화 기제. 자, 수화. 자, 수는 뭐죠? 아래로 내려오는 기운, 화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사가가 만나가지고 아주 조화스러운 세상이 되죠. 수화 기제. 이제 이미 다 건넜다. 이미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64번째 기는 화수미제가 돼버리죠. 화는 올라가고 수 다시 분열이 되는 거죠. 통합했다 분열하죠. 화수미제 아직 건너지 못했다. 64번째 괴죠. 그래서 괴가 다시 도는 거예요. 이제 다시 뺑뺑 도는 거죠. 이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그 도는 사이에 나도 같이 돌아야지 되지. 넌 돌아. 나는 가만히 있을래. 하면 이미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순리에 맞게 내 몸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 몸을 맡기기 위해서 자 이제까지 한 3,500만 년 쭉 살아면서 몸은 그렇게 익숙해 왔습니다. 이제 그 판이 바뀌어요. 그 판이 바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위적으로라도 그 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몸을 만들어줘야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그래 몸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저랑 같이 강의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한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여기 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서구에서 주요 해석의 선두주자 중에 한 사람인 헬무트 윌헬름에 따르면 절대적인 정지, 절대적 움직이지 않는 것 상태는 추상적인 관념이기에 중국인들은 절대적인 정지는 마음에 품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무위라는 말은, 자, 이 책을 보기에는 우웨이라고 썼어요. 왜? 이 발음이 우웨이입니다. 중국 변음 발음으로. 자, 무위라는 말은 종종 도교 철학자들이 사용을 하며 문자 그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중국인이 무위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행위로부터 절대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 종류, 즉 쉼없이 계속되는 우주적 과정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를 절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 속에 그 자신을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무위이화로 되어집니다. 이미 19세기 제가 그랬죠. 동학나로부터 이미 판은 짜여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판이 어떻게 짜여서 돌아가는가? 그 자체는 증산 사상을 공부해서 거기서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무위화로 돌아가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면서 그게 무엇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것에 파묻히지 말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짱개들은 무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유의합니다. 왜 무위를 못합니까 걔네들은?
역사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걔는 유의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 저거는 쟤네들 하는 거 좋은데 우리도 하고 싶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창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베껴서 왔어요. 그럼 베껴서 왔는데 그것도 내 거야. 이렇게 한 게 짱깨들이죠. 중국인들이죠. 중국 화족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계속 유의하면서 무의의 반대말이죠. 유의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무의하면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했다. 그래서 자꾸만 변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기를 보세요, 사기. 사기 진짜 사기, 그 사기가 아니고, 사번의 사기를 보세요. 황제로 비롯한 역사를 쓰려고 하니까, 고조선 역사에서, 우제 시대에서 가장 그래서 큰 공을 세운 분이 어떤 국가의 틀을 만들어 본 분이 전업 고양시예요. 그러니까 황제와 전업 고양시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연결되죠. 황제는 전업 고양시의 외할아버지인데, 자, 이것을 친할아버지로 바꾸려고 그 전업 고양시 아버지 대화 주씨를 창의로 바꿔요. 여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변조를 시킨 게 중국 화족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계속 변조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게 하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틀어져 버리죠. 그래도 맞추려고 애를 쓰죠. 계속 유의하는 거예요. 왜? 자기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의하면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했다. 그것은 짧게 그들 마음속에 항상 우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게 항상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개명되는 세상이에요. 아주 환히 밝아진 세상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말이고 이것이 드러나는 세상이죠. 그래도 걔네들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거짓말치죠. 문재인도 역시 그죠. 문시? 자,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 문시가 해온 일이 뭡니까? 빨갱이시예요. 문시, 황제족이 성이에요. 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어떤 종자인 것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중국 화족이 어떤 심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자체, 중국 화족들이 역사 속에서 행해진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그냥 눈에 들어올 땐 사실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쪽 어머니 쪽이에요. 그러니까 외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다 좋다 분별을 또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격이나 어떤 행위 자체는 반드시 친가 쪽, 시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해바라기 시를 어떻게 교배해더라도 해바라기죠. 약간 변형된 해바라기가 되겠지만 해바라기를 장미밭에, 가시가 많은 장미밭에 키워도 해바라기가 다시 고개 들고 쓰죠. 자, 저희 집 앞에 저희 담장 있는 쪽에 장미 덩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해바라기 씨가 왔는지 거기에 해바라기가 피더라고요. 자, 그 해바라기가 장미밭에 갔다 하더라도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예요. 씨는 못 속입니다. 씨도둑은 없습니다. 씨도둑을 해가지고 뭘 속이겠다 못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중국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적어도 이 책에 쓰여진, 그러니까 1975년에 다 쓰여졌죠. 중국은 외부 세계가 단절된 주기 장마치고 살았기에
중국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 역사 동안 어떤 동양의 정신을 가르쳐 준 게 바로 그 서적을 통해서 알려진 게 중국을 통해서 그 당시가 송대가 명대 뭐 이렇게 되겠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무의란 개념을 말하고 행한 이들은 바뀐 탁세에 나오지 않았다.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초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변주하고 자기가 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파렴치한 그 정신인 중국 짱개의 중화주의 사상에 담겨있다. 중화란 말 자체도 그 말도 바로 순임금의 또 이름입니다. 참 그러니까 별로 내세울 게 자 고절 내세워 또 중화주의를 내세워 그것도 전부 다 염제 신노시 쪽 객통의 다 사람들입니다. 왜 내세울 게 없을까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떳떳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가슴을 내밀고 사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신출기물 이런 말도 있죠. 신출기물이 뭐죠? 신은 나오고 신은 누굽니까? 신은 바로 염제 신노시 그분을 가리키죠. 귀몰. 귀자는 뭡니까? 제후가 우임금이 자기의 아버지는 제곡을 자기의 하나님 입장으로 그 외가 쪽에 그 염제 신노시 그분이 위치까지 올리려고 만든 게 귀자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 신출 귀물. 귀신 귀자는 계속 숨어서 나 예뻐, 나 잘났다 뻐기는 게 바로 중국인들의 속속에 참 말 속에서 글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한 정명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 말에 따라서 기운이 오기도 하지만 그 행동에 따라서 말이 변조가 된다는 얘기죠. 말의 기운이 변조가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에 따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행동이 어떻게 하면 따라가지고 어떤 상황이 그 말이 좋은 말이 될 수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서 규결이 되는 겁니까? 마음의 흔적인 그 행동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자, 행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수행해야 돼. 나는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니까 난 해야 돼. 맨날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알아야 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죠. 해야 돼요. 손에 있는 거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지 않은지 모르면 쓴지 단지 않으면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지 맛을 알죠. 그 맛을 이 혓바닥에도 오감이 다 있잖아요. 오감이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맛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자, 동안난 이후부터 세상 돌아가는 운세는 이미 짜여져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에 즉 무의이화로 되어가고 있기에 무의이화예요. 무의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뭘 하려고 작은 꼼수를 자꾸만 쓰죠. 누가 그래요? 딥스가 그렇고 문재인이 그렇고 시진핑이 그렇죠.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로 더 빠르게 가르게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지만 결국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인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한 바대로 이때까지 역사적에서 해왔던 일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그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인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길이 확 달라지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 이것도 판별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자리예요. 자, 마음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하는 생사는 뭐죠? 영육이 판별되는 세상이 되죠. 세상이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 다른 데서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영육이 정리가 되는 때다라고 말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어떨까? 자기는 그렇게 그 영육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가? 저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들도 하고 있겠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깨어나게 되면 그 영육이 소멸된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알게 되죠. 그것이 무서운가, 무섭지 않은가, 판별 못하는 것은 마치 아기가 불을 보고 접근한 것과 똑같아요. 불은 뭡니까? 보면 좀 아름답죠. 예쁘잖아요. 잡고 싶고. 왜? 애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 것인지 몰라요. 그냥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영육이 소멸된다는 말을 판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무의화 되어 가고 있기에 구태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되어지지 않는다. 딥스들이 여러 장치를 하여 무언가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놓지만 결국 그 딥스들과 그 하수인인 짱개들과 문제 일당이 벌이는 일은 그냥 한 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리기에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 일, 이 나라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그다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단지 시급한 것은 자신이 몸이 곧 다가올 기운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초점을 맞추어서 몸을 부지런히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자, 몸을 만들다. 자, 계속 이제 제가 왜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방송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그 얘기 자꾸만 듣다 보면 그냥 꺼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듣고 몸이 만들어지겠지, 어떻게 만들어지겠지 하고 좀 생각하면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자꾸만 듣고 그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그 방법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람은요, 그냥 자신이 혼자르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마음자리는 자꾸 그쪽을 찾다 보면 거기에 응하는 신명들이 와서 정신을 깨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증선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오직 그 마음을 볼 뿐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래요, 마음이에요. 마음자리. 자, 불경을 보세요. 마음자리 하나 닦는 거예요. 마음자리 하나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자리 닦는 거. 불지형체라. 체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자리 닦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마음이 어떻게 닦여집니까? 몸이 되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세상 보는 눈이 많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잡혀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죠? 바로 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몸이 만들어지고 싶은 분은 이제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이게 말을 해도 이제 시간이 그렇게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너무 이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간도 안 되고 어떤 여유도 없고 방송이라도 많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잘하면 몸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실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maybe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maybe가 돼서는 안 됩니다. must, 반드시 뭐가 된다는 말,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제 마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그 판이 바뀌는 시점에 같이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